예. 원래는 그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야 되는데 병실이 부족해서 옮겨야 될 때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 왜냐하면 의사로 한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병실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있고 백 있으면 그 대학병원에 있을 수 있거든요. 백 없는 사람은 근처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 그때 꼭 차이를 그렇진 두면 안 않죠. 되겠죠. 예,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에 병실 부족을 이유로 근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의사가 자 이제 통원 치료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개인 사정이니까. 이건 나의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아까 암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필요할 때는 그때는 인정한다 그랬는데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그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그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직접적인 그 암 치료가 아니라 대체 항암요법에 의한 그러한 입원일 때도 역시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학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옆에 있는 병실에 옆에 있는 작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처럼 암치료 입원비 대신에 뭐 질병치료 입원비를 받으면 그 금액이 훨씬 적은가 봐요, 조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 암 치료 입원비는 대개 이제 상품마다 다르지만 10만 원, 20만 원씩 네. 고액을 주는데요. 일반 질병 같은 경우는 1만 원, 2만 원씩 굉장히 그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입원하게 되면은 금액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분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늘 들고 있는 보험인데도 이렇게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전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자, 전화 많이 오고 있나요, 한 변호사님?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문의하고 암보험 네.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자세히 답변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 저희가 지금 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2009년도에 네. 암에 걸리면 2천만 원을 주는 암보험에 들었어요. 네. 그런데 2012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요.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퇴원해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200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어머.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진단서에 있는 질병 분류 코드 번호가 다르다고 하면서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이 없고요. 네네네. 2천만 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시군요. 예. 질병 예, 예. 분류 코드 번호가 달라서 그렇죠. 원래 2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200만 원을 받으셨다면 1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 질병 분류 코드 번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통계청에서 그 질병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 코드 번호를 매겨놓은 건데요. 보험약관에 보면은 어떤 코드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에도 상피내암 지금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암은 1,000만 원, 고액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유방암, 자궁암, 남소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주도록 약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암인지 실제 암으로 진행됐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개 이제 상피내암, 연기암으로 끊게 되면 보험금을 200만 원뿐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또 병원에서 주의를 깊게 안 해가지고 코드 번호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그 해당되지 않는 그 질병으로서 잘못 기재해가지고 네. 그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 보험사에서 약관하고 진단서 내용의 코드 번호가 일치한가를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네. 때문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보험금을 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과 2천만 원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분은 다시 진단서를 끊으면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질병 그 분류 번호라는 것은 코드라는 것은 일종의 집 주소의 번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의사한테 다시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시비를 걸면은 그 진료 차트까지 복사를 해서 자 요러요러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줄 거고요. 네. 만일에 그래도 안 주면 금감원이나 또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입증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다 인정을 대체로 해줍니다. 네. 잘못 기재됐을 때. 예. 전화 주신 분, 전화 아직 들고 계신가요? 네네. 예. 지금 설명 들으셨죠? 한번 좀 네네. 어떤 상황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대처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처럼 이 사실은 그